걸프전에서 험비가 활약하고 극장에는 나홀로 지배가 걸리던 1990년, 험비는 CNN 등 방송물을 먹고 미국에서 관심과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험비를 만들던 AM 제네럴은 지프처럼 험비도 민수용으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며 김칫국을 사발로 빨기 시작했고, 신이 나서 뚝딱 개발을 완료. 1992년 험머라는 험자 돌림 장명으로 민수시장에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어 1세대 험머는 군용차의 힘과 오프로드 성능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스펙은 지루할 정도로 똑같았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훨씬 특별했지요. 기존 험비의 검소하고 간결한 인테리어 대신에 건담의 콕핏을 연상시키는 각 잡힌 실내는 남심을 사정없이 후려치기에 충분했고, 특이한 기능도 많았는데 BTM이라고 해서 가파른 오르막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상태로 엑셀을 밟으면 좌우 디퍼런셜이 잠기는 기능과,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조작하는 CTIS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간편하게 낮추거나 높일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노면에 대응하는 최적의 공기압을 만들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것은 이 차에는 에어백이 없었는데, 요즘 차들은 충돌 시 비껴가기가 정석이지만 이 차는 충돌 시 올라타도록 돼 있다 보니 에어백은 필요가 없었다는 풍문이 있어요. 공차 중량이 3.5톤에 육박하는 차이다 보니 이 차에 깔리는 쪽도 에어백이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출시 당시 시작 가격은 52,000달러 정도로 그 당시 환율로 4,150만원 정도였으며, 물가 상승폭을 대입해보면 현재 물가로 9,200만원 정도였으니 싸게 나온 건 아니었으며, 슈퍼스타 아놀드 형님의 구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야심차게 판매를 시작, 첫 해에 자그만치 316대를 팔면서 강력한 망비를 풍겼고, 2006년 판매 종료 시점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판매량이 1,500대를 넘지 못할 정도로 판매고는 처참했어요. 2005년에는 GM과 합작한 더 강력한 럭셔리 컨셉의 H1 알파 등도 선보였지만 이듬해에 판매가 종료되며 15년간 11,818대로, 이 정도면 요즘 나오는 RC카가 훨씬 더 많이 팔렸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수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멋진 차이긴 했지만 보통 K9 자주포가 멋있다고 해도 출퇴근용으로 쓸 사람은 드물죠. 아놀드 형님처럼 집에 탱크도 몇 대씩 있는 진짜 매니아가 아니라면 차선에 꽉 찰 듯한 폭에 요즘 화물차들보다 낮은 4kg대의 연비, 보기보다 좁은 실내와 군용차 느낌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승차감 등 일반적인 성공을 기대하기엔 너무나도 특별한 차였었지만, 대체 불가한 이 차만의 매력은 오히려 단종 이후에 번쩍거리며 빛났는데요. 중고가가 폭락하리라는 예상과 다르게 현재 미국에서 H1의 중고 시세는 1억을 호가하며, 고급형인 H1 알파는 1억 8천만원을 상회한다고 하고, 이런 바람을 타고 2013년부터 AM 제네럴은 험머의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6만 달러에 조립킷으로 판매한다고 하니 호사로운 프라모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끝이 아니라 험머를 럭셔리하게 복원 판매하는 밀스펙 오토모티브 같은 회사도 있는데 판매 가격이 무려 3억을 넘나들지만 살 사람들은 산다고 하니 단종이 무색한 인기이지요. 이제 험머의 2세대 H2 이야기를 해보죠. 험머의 판매가 난항을 겪던 1999년, AM 제네럴에 GM이 뜻밖의 솔루션을 들고 찾아오는데, GM은 험머의 생산은 그대로 AM 제네럴이 하고 시장에 대한 권리를 구매해서 본인들이 팔겠다는 조건을 제안하였고, AM 제네럴의 윗선인 크라이슬러가 허락한 건지 1999년 12월 계약이 성사되면서 형제차였던 지프와 험머는 이때부터 생리별하게 돼요. 이건 마치 소니에 팔려간 마블 스파이더맨 판권 같은 거죠. GM은 2002년 조금 작아진 2세대 H2를 선보이는데, GM의 풀사이즈 플랫폼으로 GM이 직접 설계하고 AM 제네럴이 생산한 이 차는 편의 장비도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었지만 연비만은 전통을 지키며 6000cc 엔진으로 4kg대를 유지하였어요. 기존 매력은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에서 그나마 편하게 탈만한 차로 험비의 새 시대를 열었고, 운 좋게도 제가 딱 한 번 타봤는데요. 기아봉이 딱 잡히는 맛이 묵직한 게 정말 인상 깊은 이 멋진 차는 판매가 종료된 2009년까지 15만 3천 대 정도가 팔리며 1세대보다는 더 팔렸지만 GM도 별 수 없었다는 걸 보여줬네요.
2005년 GM은 H3도 선보였는데 개그맨 박모 씨가 잠깐 탔던 걸로도 유명한 이 차는 험머 느낌은 나는 외관과 달리 AM 제너럴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모델로 험머 최초로 4000cc 이하의 엔진에 속도 2m 안쪽으로 들어왔고 수동 기반으로 6.2km, 연비도 좋아졌으며 실내도 일반 양산차처럼 평범하게 꾸며봤지만 판매가 종료되는 2009년까지 5년 동안 15만 9천 대를 팔며 딱히 대박의 징조는 없었고요. 2003년에는 지프와 경쟁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지프의 오너인 크라이슬러가 험머의 세븐슬록 그릴에 대한 디자인 소송을 제기, 현명한 판사님을 만난 덕분에 기각되긴 했지만 험머의 가시밭길은 계속 이어지는데 연비가 나쁜 수많은 차가 있었음에도 너무 눈에 띄는 외형 때문인지 환경단체들에게 공공의 적딱지가 붙어서 험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에코테러라는 것도 빈번했는데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는 4개 판매점에서 괴한이 침투하여 험머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테러가 있을 정도로 매우 과격한 혐오 테러들이 있었고요. 오죽하면 아놀드 형님도 주지사 선거 기간 동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험머를 타는 걸 포기했다는 풍문이 있을 정도였으니 험머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했으며 GM이 이러려고 험머를 사왔나 자괴감이 들던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원유값은 오르고 H2, H3 모두 전년 대비 반타작도 못하는 가운데 GM이 파산하면서 험머는 공장과 판권 등 박스 풀셋 일괄 판매로 중고나라에 올라가는 신세가 되고 이 와중에 일바로 문의가 들어온 중국 업체는 공장은 빼고 판권만 각계 판매를 요구했고 급매이긴 했지만 GM이 일괄 판매를 고집하며 거래는 불발돼 버렸고 따로 연락이 오는 이도 없이 험머는 GM의 창고 어딘가에 처박혀서 잊혀져 갔죠. 그로부터 10년 후 TV를 보던 GM은 어떤 전기차 회사가 각 잡힌 트럭에 험머질을 하는 걸 보고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오르게 되는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GM은 산하 브랜드로 SUV부터 상용차까지 큰 차에 통뼈가 굵은 GMC를 불러서는 아야 슬슬 엄마 준비해야 쓰겠다 라고 말하고 GMC는 10년 만에 험머를 꺼내들어 100만 볼트로 봉인을 해제하면서 험머는 마침내 지긋지긋한 연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친환경 전기차 험머 EV로의 부활을 선언하는데요. 3개의 모터를 안고 1000마력을 뿜어내는 마초카의 컴백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 전기차 시대의 초입에서 펼쳐질 완벽한 신구의 전쟁을 보게 되었으니 현실판 아이언맨 앨런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과 터미네이터의 선택을 받은 험머 EV의 모터가 터지고 리튬이 튀는 전기차 초모투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가 막힌 오프로드 성능으로도 넘을 수 없었던 험머의 가시밭길 이야기 어떠셨나요? 심지어 영상을 만들던 도중 GMC가 2020년 5월 20일 예정했던 발표를 코로나 여파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험머의 가시밭길은 여전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 짠하더라고요. 이런 측은함 때문인지 저는 이번 험머의 전기차 도전을 더욱 응원하게 되었네요.
젠틀하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see you.